2023년 11월 4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는 상황은 똑같고요. 근데 리스크 말고 지금 호재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이슈.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공매도 금지가 일어나면 시장은 한동안은 괜찮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파란색인데 지금은 약간 녹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파란색으로 가는 이유는 저는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이 터질 때까지는 지금 이 상황으로 그냥 대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에서 넥스트 윅 보셨으면은 특히 기술적 분석까지 다 보신 분들은 몇 분 없으신데 그분들한 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에서 지금 10% 남겨놓고 다 풀매수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 익절이 가능한 구간에 오면 또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4월이나 5월까지 연결될 수 있고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올해처럼 내년도 하반기에 동일하게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대응책이 그냥 손 놓고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모든 정부들이. 일단은 책임을 회피하는 용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다. 경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부실 기업들을 솎아내고 이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저점에서 저리인 상태에서 저리라고 하는 게 2%입니다. 2%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제가 되지만 이게 요동치면서 움직인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 번은 동일한 거고요. 사실상 3 번이고요. 이제 여기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요 이슈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T를 인제 축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일본인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시장은 그냥 소소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쪼끔은 아직 1%대니까 버틸만 한 거거든요. 얘가 인제 일본의 금리가 3%에 가까워지면 이제 정식으로 인제 금리가 올렸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은 중국하고 미국은 바닥을 인제 다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부실이 터져버리면 쭉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는 이제 빼겠습니다. 이스라엘 학전이 인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기가 인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난 다음에 어 좀 1-2주 지났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울 쪽을 건들지만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지만 만약에 건든다면 세계 경제 자체가 조금 빡빡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DS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원 달러 환율도 309까지 떨어져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장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덴마크가 12.96 덴마크만 보시면 돼요. 많이 떨어졌죠.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31점 요것도 29.52 높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보고 싶은데 영국으로 볼까요? 영국이 32.25 32.71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떨어지는 방향 그렇게 긍정적입니다. 대담이 이제 이어져 있다라고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키가 많이 떨어진 것도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가 한번 지나갔다. 금리 인상을 추가로 안 하기 때문에 인제는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부터 이제 잘 버티는 게 남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출은 8조가 늘었어요, 10월에. 그다음에 은행만 찾아서 가는 거고 회사채는 지금 잘 안 되는 거고요. 50조를 빌렸고 외환수기 수준 넘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비율로 판단해야 됩니다, 비율. 비율로 해야 되고 금리는 높지만 비율이 50조인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보다는 어때요? 경제적 체질은 높아졌죠. 그러니까 쪼끔은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1조 3조 기업빚도 조마조마되는 건데 11조 3조 갖고는 안 돼요. 가계부채가 1,000조니까 그쪽이 더 위험한 겁니다. 가계부채가 다 부동산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다음에 신보에서 이렇게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완치 또 영창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2금융권인데 13% 금리 적금이 있는데 이거는 매개 일부 상품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인제 이게 인제 그 부실로 돼서 디폴트가 일어나면 인제 음 그냥 힘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 은행들도 주가는 낮죠. 이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 힘들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고 상업용 부동산도 돈줄을 말려 있는 거고 이게 옥석 가리기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지털 전환은 생각 외로 이 구조 조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세션 경기 침체고요. 인제 수입 전기차 반토막 그다음에 경기 침체 서막이라고 하는데 비쌌던 거 지금 안 팔리는 거고요. 이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음대로 루비니 교수가 말한 그 "연준과 중동 정책이 미 경기 침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소프트 랜딩 착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다른 이벤트가 안 틀어져죠. 2020 년도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소프트 랜딩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10% 가져가는 거고요. 그 외에는 지금 풀베팅 한 상태에서 좀 올랐기 때문에 익절 가능한 정도를 익절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건들라가 내년도 상반기로 경기 침체. 만약에 상반기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고 하면 12월 보너스를 받는 대기업들이 있고 낙수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하반기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본 게 300 에서 30 까지로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왔어요. 이제 왔기 때문에 이 이상 떨어지는 거는 진짜 추가적인 진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요 구간 안에서 박스권을 이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상 올라가려면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오는 이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물도 인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에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학전 경고하고 있죠. 15 시간 전입니다. 어제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학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전쟁이 많은 사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전은 아니다."라는 거, 휴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있고요. 아베노믹스가 이제 넘어갑니다. 1% 까지 상한인데 실제로 1% 육박하고 있거든요. 인제 2%가 되면 정상적인데 여기까지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익만 나면. 근데 만약에 3%로 이제 넘어가면서 쭉 올라가 버리면 인제 미국이 올린 것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 수정을 이루는 거고요. 이거 정책 수정이 일어나고 미국 금리 내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달러 환율에서 엔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또 매수 대응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은 부동산 대출이 감소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요걸로 안 하고 지금은 이 상태에서 구조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풀면서 올라가야 상처를 치료하고 독소를 없애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미 부동산 상승이 계속된다고 하지만 2일 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가격 지수고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 부유하니까 부동산 일부 지역에서는 올라가는 거고 대출은 인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거는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건데 이 와중에 부동산 펀드 만기를 연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은 시그널들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정리를 할 건데요. 인제 다행히 300 선에서 잘 막았어요. 지금 전체적인 게 300 선에서 잘 맞고 지금 320 까지 다시 완전 스프링 튀듯이 올라왔거든요. 통 튀었어요. 여기서 한 1 주일 만에 통 튀어 버렸고 다행히 밑으로 안 깨졌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넥스트 윅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여기가 바닥일 것 같아요. 300이 바닥이에요. 왜냐면 그간에 우리가 넣었던 연기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공매도 금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공매도는 금지가 되면 환매수가 일어나면서 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영향고리가 있고 당국에서 공매도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 특히 인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공매도 금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방어가 나올 수 있고 여기다가 금리까지 인하가 된다면 우리가 코로나일 때 올라갔던 고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의 한 3분의 2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다시금 올랐다가 대응을 할 거고 그때 만약에 경기가 풀리는 조짐이 보이면 공매도를 또 뭐예요? 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또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서 크게 넓게 보시고 지금은 저점에 그 320 깨지는 순간부터 매수를 했던 분들은 일부 익절 구간에 왔을 때 다시 현금 보유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험 점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